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쉽게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예민함을 기질에 집어넣죠. 예.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게 상당 부분 타고나는데 모든 것에 예민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에 둔감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감하다, 예민하다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탤런트죠. 자기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재능이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그 반대말은 둔감하다, 둔한 거예요, 둔한 거. 그 사람도 탤런트가 있고 나도 탤런트가 있으면 부럽거나 오 이런 게 있구나 보이죠, 능력 있구나가 보이는데 나는 아예 못 보고 못 느끼는 건데 그 사람은 느끼니 그게 까탈스럽고 싫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다라는 건 그 사람의 나쁜 측면은 아니고 오히려 재능이라고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까칠하고 굉장히 남에 대해 지적질 잘하고 공격적인 것과 네. 예민한 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고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반응들과 얘가 원래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니까 써도 되는 말이라 그랬는데 이거 한국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서 지랄 맞은 거. 예, 모든 영역에서 그건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방면에 오히려 더 취약하죠. 만약에 소리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소리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층간소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넌 왜, 당신은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뭐냐면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쪽에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홀드 역치가 낮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걸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재능이잖아요. 물론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대처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성품이지. 그러니까 내가 미세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어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가장 거기에 탤런트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취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유난히 스트레스가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가치 중립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어떤 사람을 깊이 있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건데 반면 또 그런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렇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아, 꼭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 만 경험이 아니라 이런 건 되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런 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더라. 이런 양쪽의 모든 경험들. 네. 이런 경험들을 다 어느 정도는 해보는 걸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들을 받을 때 좋은 거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너무 믿지 마세요. 기억은 굉장히 그 코로나 같은 데가 있어서 일파만파로 얘가 퍼져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기록은 거기다 딱 묶어놓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학회를 갔는데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약간 저를 본체만 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갑게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예. 전 여기 있는데 예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뭐야 이 양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억에만 담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분한테 무시당했다는 메시지로 바꿉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되잖아요. 그 인간은 왜 나만 보면 싫어할까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점점 이게 기억은 일파만파 확장돼요. 왜곡이 되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받은 그거를 행위나 현상 혹은 이벤트를 있는 그대로 한번 기록해보죠. 그 박 교수님이 인사할 때 30도 각도로 나를 비껴 쳐다보면서 악수했음. 요것만 남기는 거야. 그럼 거기서 더 이상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미세 스트레스를 겪는다. 어떤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써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안 써도 쓸 수밖에 없는 데가 바로 뭐냐면 일기 같은 거죠. 제가 재밌는 건 그 황재성 씨라고 그 개그맨이 있는데 이분이 참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기 쓰지 그랬더니 써요. 어떻게 써? 뭐 이제 제가 술 마실 때 물어봤어요. 했더니 기분 나쁜 일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날 나한테 어떤 인간이 뭘 잘못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부부싸움을 어떻게 했고 그것만 따로 적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해우소야.
되게 좋은 게 이게 글을 쓰잖아요. 특히 안 좋은 것들은 글을 쓰고 딱 이렇게 묻어놓고 옆에 보면 진짜로 얘가 여기 있어요. 나를 안 따라와요. 되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치료라는 것도 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 감정이 기분 나빴는지를 딱 쓰면 딱 요 작은 걸로 딱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의 습관이더만. 학회에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사하면서 이분이 성미가 급해서 다음에 누구랑 인사할까를 또 지금 보려고 이렇게 항상 늘 30도로 각도가 바뀌어져 있었어. 근데 교수님도 대단하신 게 그게 그냥 기분 나쁜 일로 치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습관이라는 걸 나중에 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아, 나랑 인사할 때 20도에서 30도 사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인사했음, 악수했음.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분이 나를 무시했음 이러면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그분이 나를 무시했음이 아니라 더 커져가지고 그 인간 나쁜 인간이 돼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을 안 쳐다보지. 근데 문득 그게 보이더라니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 황민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예. CCTV 영상 분석가예요. 네. 근데 이 황민구 박사님이 매일 하는 얘기가 기록이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잘못됐는가를 보여준다. 우리 CCTV 기록이. 예. 그래서 내 스트레스에도 CCTV를 달아놔야 돼요.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예. 기록 없는 기억들은 의외로 굉장히 위험해요. 스트레스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사람들이 살짝 기분 나쁜 거 가지고 괜히 얘기하고 막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모든 질병이 조금씩 축적돼서 나중에 큰 병 되는 거랑 똑같죠. 큰 병이 되는 거예요. 큰 병이. 아직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지는 못했지만 왜 아무것도 위해 요인이 없는데 그 암의 마음이 발생한 분들이 계실까? 그런 쪽 연구를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 쪽 연구자들한테 이게 분명히 심리적인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남편이 거슬리는 언어를 많이 하는데도 그냥 늘 꾹꾹 참으셨던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2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긁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러려냐고 넘어가야지 원만한 것 같지만 진짜 원만한 건 내가 그냥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방법을 아는 게 원만한 거지 이걸 그냥 계속 사귀고 누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요새는 질량화해요. 질량화. 네. 질량화한다는 건 뭐냐면 물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스트레스가 예전에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어떻게 질병이야? 존재하는 거야? 암세포가 있어? 여기 지금 종양이야? 구멍이 뚫렸어? 아니잖아. 물리적인 그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질량감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세한 스트레스 분명히 오면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네. 쌓이면 총합은 커지죠. 네. 그래서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미세한 스트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작게 늘 적으시면 작게 적으시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알아요? 작은 대처가 그때마다 건건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왜 이런 미세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저자들이 보면 항상 이게 표를 많이 만들어. 표가 있으면 작게 적거든. 그다음에 이쪽 칸에는 그런 작은 대처들이 가능하거든. 작게 건건이 그때마다 조금씩 대처하시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가. 저는 그런 거 알아가서 자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니까요. 실제로 저희 과에 신강현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신강현 교수님은 오늘은 순댓국 먹지.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부부싸움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순댓국 먹어야 좀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냉면 같은 거 먹으면요. 난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걸 작은 대처의 성공담을 적어 놓은 분들, 기록한 분들. 근데 그분은 사실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같이 비서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거 기록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 잘해? 했더니 네가 얘기했잖아. 네가 맨날 옆에서 얘기해 주잖아. 이게 기록을 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기도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또 사실 자체가 나를 또 덜 힘들게 하고요. 그게 왜 인간이 그렇게 돼 있냐면 인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작은 징검다리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 신경세포에서 이제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히 그거예요. 책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건 그 원리와 원칙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부부싸움 했을 때는 순댓국 이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건 겁니까? 그건 그분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이제 머릿속에 각인된 자신의 방법 그런 것들을 만들고 찾는 게 내 어떤 그런 미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적어가면 굉장히 강력한
그 사람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저도 이런 게 좀 꽤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뿌듯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나를 안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미세한 스트레스가 잘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일 경험할까봐 아예 그 일을 둘러싼 더 큰 일 전체를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뭐하러 만나 서로 기분만 상할 일이 있지 뭐 이런 거. 뭐하러 그거 시작해 하면 힘들 거 많아 이런 거 있잖아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이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예. 그 데이터베이스가 미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잘 나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대처 방안까지 잘 정리해 놓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사람이면 그런 어떤 미세스트를 훨씬 잘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많은 적을 수 스트레스를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더 비관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다양한 방법을 그렇죠. 가지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말 한마디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지 기억으로만 남기면 상처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